이렇게 악랄하고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백박사TV의 백우현 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현장에 좀 나왔는데요. 이 채무자는 한 3억 정도의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 대 개인 채권입니다. 개인 대 개인 채권이고,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가 외부에서 집행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외부에 나오는 경우는 채무자 거주지나 사업장, 직장 이런 실사조사 나오는 경우하고, 상담이나 채무자를 만나는 일, 아니면 오늘같이 강제집행 하는 날인데요. 이 강제집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오는 경우는 동산경매, 유체동산 압류가 있습니다. 이 유체동산 압류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딱지 붙이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그 유체동산에 냉장고나 세탁기나 에어컨 이런 가재도구에 딱지를 붙여서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동산경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동산경매는 실제로 제가 많이 하는 집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저희가 딱지 붙여봤자 최저 감정평가액이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동산경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300만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 방문해서 심리적인 압박 효과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열세공하고 증인을 대동해서 저희가 가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동산경매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계 처리해서 그 물건들을 우리가 실제로 트럭을 불러서 인부들을 하고 대동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는 경우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를 좀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이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현장에 가는 이유는 채무자가 위장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장 전입. 그러니까 실제로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인데요. 지금 그 현장에 도착하기 한 5분 전인데, 제가 좀 현장에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리겠지만, 여기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장 전입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은 뭐냐면요,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채권자들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초본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전입신고하고 내가 실거주하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겠지만, 이런 채무자들처럼 이런 악랄한 놈들은 자꾸 위장전입하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거든요. 이 채권은 사전에 제가 이 초본을 발급해보고 이 초본 주소지에 방문해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소만 등록할 수 있는 주소지였는데, 그래서 제가 채권자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채무자는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을 하였고,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증거 입증을 해서 채무자를 형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적으로 좀 압박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증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거주지가 위장 전입되어 있다는 증거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증거 입증을 서류로서 하려 그러면 동산경매를 진행해서, 동산경매 진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행관이 입회하에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동산경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관이 이 채무자의 거주지에 방문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열세공을 대동해서
뭐 증인 입회해서 이 문을 개문해 보거나 현장 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관이 이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집행불능 조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오늘도 지금 현장 가는 데는 당연히 집행관 사무실 집행관이 오면, 그러면 현장을 나온 집행관은 채무자의 거주지가 아닌 내용들을 집행관 사무실 통해서 이 담당 집행관이 서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집행불능 조서인데요. 그 집행불능 조서를 확보한 저는 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되어 있었고, 그죠? 그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민등록법이라고 합니다. 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가지고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왜 강력한 추심의 방법이 될 수도 있냐 하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당연히 자기 채권채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임대인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를 등록하게 해준 임대인도 함께 제가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채무자고 이 땅이나 이 건물의 소유주가 임꺽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 명탈죄로 저는 임꺽정과 홍길동을 고소하게 되고요.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도 피고발인은 이 채무자 홍길동과 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임꺽정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와 임대인을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뭐 추심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위장 전입을 하려 그러면 채무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임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행은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당연히 동산경매처럼 그 안에 물건들을 뭐 딱지 붙여서 처분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집행불능 조서를 발급받아서 집행불능 조서 가지고 채무자랑 채무자를 조력, 강제집행 면탈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력을 한 사람을 저희가 강제집행 면탈죄로 저희가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심이라는 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습니다.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고 항상 도망 다니고 제 추적을 피하지만 저는 채무자의 약점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또 채무자의 환경에 맞게 조사하고 추심해서 돈을 가져오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뭡니까? 이게 비닐하우스 그리고 여기 밭이네요, 밭.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채무자 거주지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여기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참 황당한 일이죠.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야 야 비닐하우스에 산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장 전입되어 있는 겁니다. 위장 전입.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뭐 이거는 참 심한 편에 속하는데 보통 뭐 고시텔이나 뭐 원룸에 물건도 안 갖다 놓고 그냥 방만 얻어서 그냥 도망 다니는 채무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보이시죠? 네, 정말 황당한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장 전입돼 있는 주소지의 채무자가 이렇게 등록을 해야 했는데 대한민국 법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실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근데 채무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의 주소지 땅 위에 등록해 놓으면서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형사처벌이 되는 죄인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임대인하고 이 채무자죠. 위장 전입된 채무자 둘을 강제집행 명탈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자를 면탈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렇게 허위 주소지, 위장 전입되어 있는 주소지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한 주범이 되겠고요. 이 임대인은 이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용이하게 옆에서 조력하거나 도와줄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채무자하고 임대인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가 실거주지를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주지를 허위 등록하는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인과 채무자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11시 20분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관이 올 겁니다. 열쇠공하고 증인 2명을 대동해서 올 건데 현장 실사해보고 집행관한테 제가 설명을 하겠죠. 채무자는 위장전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집행관은 집행불능 처리를 합니다. 그 집행불능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식의 집행불능 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 집행불능 조서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집행 면탈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채무자를 좀 압박하게 될 텐데요. 그 집행불능 조서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원에 속해 있는 집행관이 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적은 서류인데요. 이게 형사적으로 고소할 때 고발할 때 강력한 입증의 서류가 되겠죠. 그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거 입증의 책임이 고소인한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증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증해준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 서류가. 그래서 이 집행불능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채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랄한 놈들이 많습니다. 진짜 욕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뭐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악랄하고 진짜 사기꾼 새끼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일반적으로 추심하는 사람들은 뭐 초번 뛰어봤더니 위장전입되어 있으면 방문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요 건들도요. 사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방문했더니 비닐하우스 뭐 이게 위장전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제가 채권자한테 보고하고 지금 법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위장전입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담당자가 진짜 두 발로 뛰어서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올라가면서 이 주소지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맞는지 실사를 한번 가보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증거 입증을 해서 채무자를 형사적으로 강하게 엮을 수 있는 증거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지. 신용불량자라 그래서 포기한다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포기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채무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위장전입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입증해서 제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처럼 절대 담당자는 포기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처럼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사항은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은 듯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처음 현장 상황들을 좀 영상에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여튼 뭐 요점은 동상경매든 뭐 통장 압류든 뭐 기타 법 조치를 하거나 제가 방문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채무자한테 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장 압류해서 돈 받아낸다, 또 채무불이행자에서 돈 받아냈다, 아니면 뭐 재산명시에서 돈 받아냈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게 법 진행을 해서 돈 받아낼 수 있는 건들은 애초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해도 받아낼 수 있는 건이었어요. 저희 쪽에 의뢰되는 대부분의 채권들은 채권자가 다 해봤습니다. 채무자한테 소리도 질러보고 찾아가보고 오르고 달려보고 소송했는데 돈 안 주는 사람들을 간단히 통장 압류해서 돈 받아낼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채무자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자기 통장 쓰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미 판결문을 확보했다는 거는 채무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압류되기 눈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로 엮을 수 있는 건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 때문에 공정증서를 가지고 제가 추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형사로 엮을 건은 아니었지만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해놓음으로써 저는 단순히 민사적인 채권을 이렇게 형사로 엮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제가 지금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류로서만 추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민사적으로 약점이 없는 채무자 상대로는 이렇게 형사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강제집행 면탈죄 꽤 큽니다. 형사처벌도 하고 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임대인하고 함께 압박을 해서 이것도 벌금 나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채무자는 원래 산 원상태의 주소지로 꼭 복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처벌을 받고 또 주소지를 지가 사는 주소지로 돌려놓으면 또 동상경매를 신청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지. 열어봤더니 뭐 신용불량자니까 뭐 아예 이제 못한다, 출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만세 불러버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를 선택할 때 꼭 사전에 면밀하게 담당자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꼭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일이 이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채권 추심을 한번 계약하게 되면 추심 계약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 매우 신중한 담당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 차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제가 해놓고 다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영업하는 용도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채권 추심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추심을 하고 있고요. 뭐 여느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업무용 차라 그래도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놓고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뭐 우스갯소리로 채권 추심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채권자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런 소통의 창구라든가 이런 경로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집행관 사무실 집행관이 오려면 한 20분 남았거든요. 현장에 제가 1시간 먼저 와서 이렇게 영상도 좀 시간이 남아서 영상도 찍고 실사도 어떤 환경인지 제가 보여드리고 하는 거로 제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증거 수집하는 일이 매우 익숙한 일이긴 하지만 채권자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심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은 0이 되기도 하고요.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추심이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 나와 있는 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또 인스타나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글 보고 맹신하고 계약하지 마시고요. 꼭 담당자 직접 만나보시고 그 담당자가 어떤 채권 추심을 해왔는지, 저처럼 또 EBS에서 다큐멘터리 출연하면서 또 방송국에서 검증한 또 담당자인지, 또 과거에 또 어떤 추심을 해왔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하여튼 뭐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사무실에서 저 한잔 차 한잔 하면서 해도 되고요. 뭐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 제가 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또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 집행하고 또 오후에 채무자 미팅 2군데를 가야 됩니다. 또 파주도 가야 되고요. 파주 갔다가 또 양주 갔다가 또 오늘은 경주에서 채무자가 사무실에 8시까지 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24시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 12시까지 상주하고 있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평일, 주말, 야간, 뭐 명절 항상 괜찮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통화하지 마시고요. 뭐 카톡 전화로 간단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추심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저희 사무실에서 오셔서 서류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4월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현장에 생생한 사항들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좀 업로드하기로 하고요. 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원 채용을 대도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기엔 너무 버겁기도 하고 옆에서 좀 운전도 좀 해주고 또 업무를 또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직원을 한 2-3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채권자 아니더라도 더 저희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거나 채권 추심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랑 같이 손잡고 돈도 많이 벌고요. 네,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채권자들, 또 시청하시는 또 고객님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을 받습니다. 또 조만간에 또 사무실에서 또 차 한잔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